기름값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요즘입니다. 마트에 가면 배추 한 포기 집어들기가 무섭고 주유소 가격판 앞에서는 한숨부터 나오시죠.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 지표를 보면 작년 대비 생활물가가 유례없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총 2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름하여 2026 민생회복 및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금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기다리면 통장에 꽂아주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최대 60만 원까지 챙길 수 있는 이번 지원금의 모든 것. 지금부터 디코드 에너지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보편 지급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입은 소득 하위 70% 가구가 핵심 타깃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150% 수준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확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보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약 12만 원 선, 4인 가구라면 약 28만 원 선이 이번 지원금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 가입자분들은 2024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액 1억 원 상향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에 조금 모자란다 싶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가구원 중에 만 6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가산점이 부여되어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액 및 지급 방식. 그럼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지원금의 특징은 차등 지급입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소득 하위 70% 가구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번엔 지원금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합니다. 1차 지급은 5월에, 2차 지급은 9월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2차 지급 대상에서 아예 자동 탈락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야지 생각하시다가 절반도 못 받고 날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5월 초부터 시작되니 반드시 달력에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경제적 배경 및 논란.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원금을 두고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12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나랏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고유가로 인해 물류비가 오르고 이것이 다시 음식값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민생지원금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특히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약 2.2% 이상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멈춰버린 내수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신청 방법 및 사기주의.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스마트폰입니다. 복지로 앱이나 정부24 앱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민생지원금 신청 버튼이 바로 보일 겁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면 5분 만에 끝납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핸드폰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 신청을 받으니 본인의 해당 요일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꼭 사기꾼들이 활개를 칩니다. 정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입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혹은 보안카드 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링크라고 적힌 정체불명의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민생지원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꼬박꼬박 내신 소중한 세금의 일부가 힘든 시기를 버티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방송대 지식 플러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